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대에서 조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강의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2016년도인가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강의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가가 1점 평가가 엄청 많고 꽈락이네. 수업이 장난 같았다. 강 교수는 내내 행방불명이었다. 이메일에 답장도 안 왔다. 이런 평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면서 나라 망신이다. 아니 이런 사람이 일국의 장관이 된다는 게 이건 나라 망신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왼쪽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자 지금 매우 핫하신죠? 핫하십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맡고 계신 호준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제 오른쪽은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네 곳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핫한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고요. 또 한 곳은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저 어제 보면서 아주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제가 보니까 네. 야참은 살코기를 먹고 아침은 닭뼈를 드시는 모양입니다. 맞잖아요. 네. 밤에는 살코기를 먹고 아침에는 뼈를 추려가지고 차 안에서 뼈를 드시는 모양이에요. 뼈를 아작아작 씹어서 아작아작 씹어서 먹다가 남겨서 또 점심 때도 드시는 모양인데, 근데 그걸 보좌관이 치웠어. 만두는 그 보좌관 치우면 어떻게 그거를 점심 때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달이 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좌관이 잘못했네. 보좌관이 잘못한 거야. 그걸 왜 치우셨을까? 아니 허락을 받고 치우시지. 뼈를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조식이고 점심인데 그걸 왜 치웠냐고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분의 식성이니까 뭐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해명을. 네. 근데 너무 구차하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치웠냐고요, 보좌관님이.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논리를 네. 마치 김한규 의원이 질문을 한 듯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전날 먹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드시려고 차에 가져가다 못 가지고 내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니, 그건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예.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먹으려고 해가지고 참, 저 가지고 내려온 건데. 김한규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인청 의원이 극한 직업이구나. 독인 객인이에요. 독인 객인. 예. 감쌀 걸 감싸야지. 그걸 감쌉니까? 아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어저께 좀 더 매섭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 옆집 사람한테 내 자식이 어떤 지천을 듣는다 하죠. 옛날 말로. 그러니까 혼나거나 어떤 매를 맞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오히려 내 자식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더 때리고 내가 더 꾸지람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옆집에서 더 소리내기가 어렵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건 꼭 국민의힘 이나 민주당이나 저는 여당이나 야당일 때 각자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똑같다. 진짜 독인 개개인이라면서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제 민주당 인천 의원들이 참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참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어저께 저는 그 강선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꽉 물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꽉 물고 이거 없어. 정말 톤은 낮게 했지만 어제 바로 SBS에서
때리더라고요. 거짓 해명했다고. 거짓 해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통날 거짓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보통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증거 하나 가지고 안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전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을 때는 이 분명히 후보자라든지 당사자가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 할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받아칠 만한 반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가지고 하는 건데 어제 바로 SBS에서 저녁 8시 뉴스에서 그 쓰레기 뭐 박스 집 앞에 놔뒀으니까 그 쓰레기 치우라. 지역 사무소 가져가서 또 기자가 직접 강선우 의원 집부터 지역 사무실까지 도보 10분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그렇다. 좀 이런 보도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체킹이 됐었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굳이 뭐 인사청문회 뭐 이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냥 이 꽉 깨물고 그냥 버티자. 약간 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건 아닌가. 자, 설주환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당에 계셨던 겁니까? 라고 어떤 당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래서 나왔잖아요. 지금 당이 없어요, 저. 어떤 당에 저기 슈퍼챗과 함께. 네, 그런 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1월을 몰라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그림 일본에서 보내주셨나요? 이 그림은 보니까 이게 네. 보니까 도쿠가와 이에스 같은데 그래요? 덕천가강 맞죠? 네. 덕천가강 그림 같은 네. 얼굴 같은데 덕천가강 얼굴 같은데요. 어떤 당에 그런 당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SBS 보도를 보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2차 가해 우려에서 공개하지 않은 그 자료 증거들을 수십 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끼리 나눈 대화, 다른 의원실 보좌진들끼리 나눈 대화도 다 어제 SBS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 더미 그거 해가지고 올리니까 설마 또 강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실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강?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주 몇 년 동안 이제 아주 누적돼 왔었던 거. 그러니까 28명인지 46명인지 그만둔 거고 이렇게 위세가 등등한 새 정부 초기에 이렇게 폭로를 하고 여기에 정권에 정면으로 맞설 정도면 이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이당 저당 다 그때 똑같았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윤석열 정부 때 낙마했던 분 후보자일 때 또는 직후에 했던 6명 정도인 것 같은데 사유를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정호영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이 대통령과 전부터 뭐 알았다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해서 자녀들의 의대 편입 그게 이제 특혜 아니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었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가족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각 이재명 1기 내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정호영 장관 그 후보자는 나중에 수사했지만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가 쌓아왔던 선진국으로서의 그 기준, 시민들의 그 의식 이런 거를 그냥 한꺼번에 일거에 너무나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한 명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 낙마했던 6명을 다 합쳐도 거기에는 정말 족탈 불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여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좀 덜 주목받는 한성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분이 윤석열 정부 때 그 기준을 적용했으면 저는 충분히 낙마하고도 벌써 남았어요. 근데 워낙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떨어뜨려 버리니까 우리나라 국격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저 정도면 장관 해도 되네. 그러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준법과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런 정도 해도 장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수준을 몇십 년은 후퇴시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조차도 저는 심각한 의문이에요. 이럴 거면 민주주의가 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인사청문회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그냥 통과 의례잖아요. 자료도 증인도 그냥 안 내고 청문회 때 보자라고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한 방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수십 방이 낙마할 만한 수십 방이 이미 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다 통과시켜버리고 장관에 임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제도도 바꿔서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그렇게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해왔고, 이제 더더군다나 대선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이 행정부 권력까지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2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미 독재 국가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닭뼈는 못 이겨요. 다른 건 다 뭐 해도 닭뼈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닭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있었던 얘기 중에 강선우 후보자가 해명을 했잖아요. 본인이 시인을 하면서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편들어주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 부분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진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함을 표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입니다.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럴 때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아니 쓰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 저분들 그 옆에서 질문해주는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어제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약자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 그 집단적인 저 그 정서 속에 굉장히 이제 독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옳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고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 하는 행동들은 다 저런 행동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드러나면 진짜 정의로운 집단이라면은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죠. 이게 이성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기.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 편은 다 끝까지 살려준다. 한 명도 낭만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강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 전체 아침에 문제예요. 한번 제작진께서 정청래 의원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차기 대표. 예, 차기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민주당의 정말 그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비슷합니다. 방금 허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글을 올리셨어요. 강선우 의원을 응원하시는. 뭐라고 응원했습니까? 뭐 보시면 뭐라 했더라? 한번 좀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한번 감사하겠고요. 있으면 참 그 사이에 읽으면서도 가관이 네, 들어요. 그 사이에 저는 어제 그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처음 나와가지고 모두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고 믿는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닭뼈를 보좌관한테 분리수거를 시켜요? 하여튼 우리 그러니까 저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 열심히 준비해서 국회에 취업을 했는데 그래서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치킨 먹다 남은 거, 만두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이거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한 번이었겠습니까? 공항 보안구역으로
들어와서 나 짐 무거우니까 이거 공항 보안구역으로 들어와서 갖고 가라 이런 지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니까 못 견디고 그만두니까 그 사람이 취업하려고 하는 곳에까지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해코지를하고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내 자녀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약자를 위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이 장관 저는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죠. 저런 분은 자격이 공직이 없어요. 아니라 어떤 일도 사실은 사회생활도 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28명인지 46명이 인생의 그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러고 지금 그만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취업조차도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당사자가 지금 장관이 된다? 그것도 여성과 가족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된다? 그것이 통용된다면,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도대체 되는 겁니까? 자, 그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또 그 저희 스포츠에서 보내주셨던 분이 나쿠마 데마토우라는 분이신데요. 또 스포츠에서 보내주시면서 본인 입으로 약자가 있는 아래로 흐르겠다고 하시는데 그 집 변기가 막혀서 아래로 흘러 들어갈 길이 막힌 게 걱정이네요라고 또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스포츠에서 보내주셨는데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청래 전 최고위원 전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글을 썼네요.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이제 곧 장관님이라고 그러니까 임명한다는 거죠. 힘내시라.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이라고 했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어제 저는 좀 너무 좀 들으면서 너무 가식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났던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그 뭐 발달장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식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물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서영교 의원이 뭐였나 하여튼 민주당 의원이 물으니까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자 전부이다. 네, 예. 라고 얘기했어요. 백승환 의원인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에게 갑질을 당했다라고 호소를 하는 그 보좌진, 전직 보좌진도 어느 집에 어느 부모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자 전부인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의 어떤 갑질 행포를 하셨으면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 아픔에 대해서 본인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집 자식도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공감 능력이 있으셨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셨을 것이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시는 훌륭한 엄마, 훌륭한 엄마일 수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집 자식에 대해서 직장 상사로서 정말 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식의 어떤 응원을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지지층을 단속하고 지금 당대표 후보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뭐 지지층한테는 뭐 응원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에게는 글쎄요. 글쎄 저는 좀 되게 공감이 안 가는 응원 메시지여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저는 정말 어저께 그 뭐 쓰레기 치워라 이런 부분보다 더 화가 났던 부분은 그 취업방해 한 거 있잖아요. 취업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아서 나갈 수는 있어요. 의원이 같이 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나갔으면 그 보좌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원 어떤 그 의회에서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실 가서라도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까지 막았다고 한다면 이건 남의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복이에요, 보복. 예. 예, 근데 보복입니다. 저는 그거는. 그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 보좌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것도 자신은 아마 그 서류에서 떨어진지도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보좌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보통 뭐 강선우 의원이 했든 아니면 그쪽 뭐 강선우 의원을 또 옹호하는 보좌진이 있었든 보통 이렇게 서류를 넣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 이거 보좌진들 사이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 의원실 누가 우리 이번에 의원실에 지원했대? 그러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굳이 갖다붙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성실한 친구입니다. 아니면 뭐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 본인이 상대방 의원실에 전화해서 절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원실에서는 굳이 뽑지는 않잖아요. 안 솔직히 뽑죠. 안 문제가 뽑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을 얼굴 면바치는데 뽑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저는 남의 인생까지도 망치려고 들었다는 부분에서 보복이에요. 정말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쓰레기 치워라 이거보다 뭐 변기 고쳐라 이거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진짜 그랬다라는 것이고 이 보니까 그 민보협이라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이거 뭐 국힘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국보협이라고 국보협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근데 각 당의 보좌진 협의회 차원에서 노조 같이 구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정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당 보좌진 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공유된 일들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알면서 저는 지금 민보협도 상당히 비겁하다. 비겁해요. 이런 거에 하나 뭐 성명 하나도 못 내고 뭐 정권 초반이니까 본인들도 어디 가고 싶겠죠. 그리고 뭐 보좌진 들이면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뭐 기업이나 대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으니까 기업 대관 가고 법인도 가고 뭐 법무법인도 가고 그렇죠. 전문위원 뭐 수석 전문위원도 가면 연봉 2억 받고 3억 더 받고 그러니까.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자식이면 우리 집 자식에 대해서 내가 회초리를 드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게 저는 너무 비겁해 보이는 게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이 보좌진들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면서 SBS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보도가 났고 네. 뭐 채널 A도 보도가 났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색출을 했잖아요. 색출을 해서 두 사람을 특정을 했죠. 전직 보좌관 2명을. 그래서 저희 TV조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만든 문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쭉 대응책에 대해서 쭉 문건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직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고 해가지고 강선우 의원 본인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들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렇게 해명을 해요.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고 어저께 발뺌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당 보좌진들에게 공유한 것은 맞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성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당의 의원들 보좌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공식 입장이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 나쁘끄러운 일인데 저 같았으면 그렇게라도 해명했을 것 같아. 서술어가 없습니다. 법적 조치까지만 있거든요. 네. 법적 조치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래서 서술어가 없어. 주어하고 목적어는 있는데 서술어가 없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에는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때에서야 보좌진들한테 보낸 거라고. 아니 본인 입으로 본인 텔레그램으로 본인이 발송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언젠가 또 정권을 잡게 되면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김민석 이 모든 사태에 그 앞장서시는 분은 김민석 총리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때 뭐 모든 지금 스킬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약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전례에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전례 예전에 강선우 의원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저는 것 이제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일기 내각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후보자들이 그냥 발탁이 되고 그냥 통과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임명권자가 제일 큰 원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임명권자가 눈이 굉장히 높으시다는데 눈 높죠. 장관보는 눈이 높으시다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준에 눈이 높은 것일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뭐 도덕성이든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떻든 뭐 어떻게 살아왔든 이런 건 됐다. 그냥 뭐 일 잘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 쓴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일 잘할 것 같은 거, 일 잘할 것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난 쓴다.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임명권자의 도덕적, 윤리적 준법성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쓰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그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 그러니까 그 증언했었던 중앙일보에 보도됐었던 작년에 보도됐었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한 주에 서너 번씩 김혜경 씨가 즐겨 먹는 초밥과 고기, 샌드위치, 과일을 주문해서 자택으로 배달해주고 결제는 카드깡으로 한다거나 주말에 청담동 미용실에서 파는 고가의 일본 샴푸를 사다 주거나 에르메스 로션 등 고가 수입 화장품 등 공무원 법인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비서실에서 현금으로 비용 처리를 해준 이야기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 주말에는 공관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의 속옷과 양말, 이불까지 빨아야 했다. 가사 도우미라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다 보고서 배운다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아니 나는 빨래는 안 시켰지 와서 속옷 뭐 빨래까지 빨래는 안 시켰지 아니 이걸 누구를 책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이런 일을 했다 했는데 장관 후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우리 블랙핑크님께서 5만 원의 또 어휴. 슈퍼챗을 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멀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보낸 거. 바로 저겁니다. 본인이 보냈어요. 여기 보면 강선우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강선우 의원. 그 왼쪽은 배우자 주식 관련된 거잖아요. 이해충돌 관련된 거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쭉 해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후보자 뭐 가사 도우미 뭐가 쭉 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2명 파악, 2명 모두 법적 조치 딱 써 있잖아요. 근데 뭐 아니라고. 법적 조치 서술어가 없잖아. 안 했음. 네. 2명 모두 법적 조치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래놓고서는 뭐가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뭐 이거는 뭐 저래놓고는 그러니까 위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입장은 또 아니다? 뭐 유야무야 되겠죠. 뭐 위증죄로 고발하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네. 경찰에서 그냥 뭐 유야무야 끝나겠지. 불송치. 자, 저는 이건 오늘 지금 여기 처음 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합니다. 하시죠 그러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품성에 대한 인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질 정말 나쁜 일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진짜로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무슨 물티슈 뽑아 쓰듯이 하는 거고 무슨 외고노비 솔고노비 대하듯이 하는 건데 자 이건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얘기고 정치하기 전에 이분이 강선우라는 사람이 교수 출신이라고 조교수 출신이라고 해서 뭐 경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참 그 부분도 엉망진창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와서 지금 국제적인 망신을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미국의 사우스 타코다대에서 조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학교를 다니는데
강의를 엉망진창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2016년도인가요?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온라인 강의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동기 인간 발달과 성격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온라인 강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평가가 끔찍했다, 역겹다라는 강의 평가가 있었고 지난 4일에는 한국에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기사가 나오자 한국의 행운을 빈다라는 비꼬는 답글이 계속 올라오고 평가가 1점 평가가 몇 점 만점이에요, 저게? 평가가 5.1. 5점 평가가 만점인데 1점 평가가 그래, 엄청 많고 꽈락이네. 예. 100점 한 사람이 2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가 막 이 수업이 장난 같았다. 강 교수는 내내 행방불명이었다. 교수님이 갑자기 개인 휴가를 내서 온라인 수업으로 되었고 이메일에 답장도 안 왔다. 막 이런 평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나라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 네? 아니 이런 사람이 일국의 국회의원을 지금 2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고 임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임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장관이 된다는 게 이게 나라 망신 아닙니까? 나라 망신. 국회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당에서 어떤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잖아요. 종합 평가를 해가지고 예. 이런 몰랐겠죠. 이런 평가는 안 하나요? 이건 몰랐겠죠. 이건 몰랐겠죠. 아, 이 나라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 그러니까 저 지금 보면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되게 많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 이런 걸 언제 하고 있었대요? 진짜 나는 그게 궁금해. 야 진짜 이거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이분 지역구가 서울 강서인데 강서는 사실 뭐 민주당이 굉장한 강세 지역이고 텃밭이죠, 텃밭. 예, 이분은 이제 요것만 어떻게든 그냥 통과하고 나면 장관 경력까지 있고 계속 이제 또 공천받아 계속 국회의원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낙마시킨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사유로 낙마했는데 공천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때 당 대표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그 뭐 단식할 때 와서 이불도 펴주고 했었던 그렇게 충성했던 강선우 의원을 내가 장관 시켜주려고 하다가 낙마돼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나중에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당리당량만 따지자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보여주고 그게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낙마시켜 버린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저희 당의 당리만 생각하자면 그냥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또 앞으로도 그 경력까지 해서 또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덕성은 아예 기준이 없어요. 그 없어요, 원내대표가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이번 임명 후보자에 관련해 가지고 장관 후보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재명 정부는 실용, 능력, 성과 위주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도덕성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 잘하는 것만 되면 된다. 약간 대통령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일도 잘 못하잖아요, 이분이. 근데 때 horrible, disgusting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사람인데. 제가 정말 저는 그 정책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나누자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책 역량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봐요. 여가부가 뭐겠습니까? 여가부 이번에 장관 후보 추천을 하면서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렇게 여기에 충분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가부가 하는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떤 청소년, 여성,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장이 여가부 장관인데
갑질하는 장관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하는 장관이 어떻게 이 여가부에 어울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도덕성 검증이 아니에요. 도덕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정책 역량 검증 해봤을 때도 이 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명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계속 하겠죠. 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이바지 음식의 지존님께서 또 5만 원을 아유 5만 원을 또 오늘 제가 나와서 그런가요? 왜 비온 뒤 날씨 좀에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커피는 존경하는 세 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 한 잔씩 드세요라고 또 5만 아유, 원의 감사합니다. 거금을 또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같은 날은 잘 없는데 그렇죠. 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이죠. 예, 답을 좀 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또 그리고 아까 블랙피크님 또 5만 원 보내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 있으셨나요? 이번 최근에 없으셨잖아요. 나쿠마 데마 토우님께서 또 5천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또 5천 원을 보내주셨어. 김민석 칭화 사이버대학 이후로 강선우 사우스 다코다 사이버대학 이슈인가요? 요즘 사이버대학이 많네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센스. 센스쟁이시네요.